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은 물론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누구에게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나경원 전 의원을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퀴즈. 나경원 전 의원 손잡아. 아니.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아야 되는 인물이 지금 누구예요? 몰라요. 지금 장안의 화제인데 제가 칼럼을 써가지고 누구예요? 누구예요? 김수민 평론가. 누굽니까? 권성동이죠. 권성동이 손을 잡아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장연대니까 결국 남아있는 한들 동안 또 윤심 전쟁이에요. 네. 이번 전당대회는 3.8 전당대회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론이 비판을 하든 어쨌든 왜냐하면 당원 100%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손을 잡아도 애매해. 그렇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의 손을 잡기도 애매해. 그러면 마치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연결된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권성동 의원과 손을 잡으면 뭐가 확보되죠? 뭐가 확보됩니까? 윤심. 아니 윤심보다도 뭐가 확보됩니까? 김장연대 균열 뭐 이런 거. 이게 확보되는 거죠. 체리 엄지척 따봉. 이게 따봉. 확보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네. 전당대회가 따봉 전당대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장연대에 밀리지 않는 안권연대가 되죠. 김태현의 정치쇼. 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추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야, 두 저 수식어가 붙었어요. 배. 안녕하십니까. 좌고우면하지 않는 인사이트 K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하는 시사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이거 왜 빼요 앞에? TK 출신이라고 이게 왜 써있는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 왜 들어가 있는 건가? 네, 저의 출신 지역으로 저를 가두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또 구미 출신이잖아요. 구미가 당겨. 이 네. 평론에 네. 구미가 당기잖아요. 구미 출신. 자, 첫 그럼 대구 출신은 대구탕 먹습니까? 지난주 문자가 있었구나. 교포예요 이러고. 교포는 아니고. 아, 네, 교포 아닙니다. TK. 수민킴 네. 지난번에. TK 출신이라는 거. 이 얘기. 자, 오늘도 오늘 발표한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리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네, 난방비입니다. 결국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다른 때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지난주는 이제 설 연휴가 있으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윤석열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이 37, 부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평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데 직전 조사에 비하면 1.7%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래서 38, 39에서 40을 못 넘고 그냥 딱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2주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란 난안이거든요. 근데 이란 발언. 그렇죠. 나는 나경원 난. 그다음에 나는 나경원의 난. 그다음에 나난까지 들어가잖아요. 나경원의 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귀에 잘 안 아니지. 들어와요, 이제. 귀에 잘 안 들어오기 이란 시작했어요. 나에서 이란 나난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나경원, 마지막에 난은 난방비. 그렇지.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못 알아들어서. 너무 울며 겨자 먹기 같습니다. 그냥 쑤셔 넣어 머릿속에. 이란 아니, 나난. 가끔씩 겨자도 먹어야 돼요. 네. 미자 뭐 유자가 있어도 겨자가 최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난방비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저 왼쪽 마이크 5분 이거 아이스하키처럼 우리 그런 거 할까 봐. 5분간 대장. 5분간 마이크 아니야, 아웃 지금 이거. 우리 신임 나 그거를 지금 굉장히 내가 생각하고 있어. 그 트릭을. 신임 PD님은 내가 포섭을 했어요. 나한테 지금 빠졌어. 풍덩 빠졌어. 그렇게 근데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난방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70대 이상과 주부청에서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받아들였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응답자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은 역시 맞아. 70대 이상과 주부청이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고지서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주부청. 그러니까 70대 이상과 주부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청 대륙주의 육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줬다고 가장 큰 영향이 난방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온도가 그동안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난방비가 지금 청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지지율이 상승을 했던 거는 사실 경제 얘기를 대통령이 하네 이게 컸거든요. 근데 이것은 계획입니다. 계획. 로드맵. 그런데 난방비는 현실로 닥쳐와 와닿는 거구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청구서가 일단 윤 대통령에게 도착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사실은 민심에 제일 많이 저 영향 끼치는 지금 당장 그럼요. 내 지갑, 그럼요. 내 돈 요거잖아요. 네. 이래서
여야가 이 난방비를 가지고 전 정권 탓이네, 현 정권 탓이네 좀 강하게 붙는 것도 좀 그런 측면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방비 문제가 워낙에 첨예하고 또 시민들이 민감해하면서 정치권으로의 평가에 연결되기 딱 좋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큰일 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약간은 억지를 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여야 양쪽, 정치권이. 여야 양쪽 다. 네,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까지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왔었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아. 진짜 이걸 밀리면은 네. 온팡 우리가 뒤집어 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전 정부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근데 요 부분이 어느 정도는 통하고 어느 정도는 안 통하고 있어요. 예. 통하는 건 뭐가 안 통하는 거? 그러니까 통하는 거는 이제 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이쪽에서는 그래도 이게 전 정부 때 그랬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율이 또 확 내려가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상승세는 멈춘 것이고 살짝 하락하는 거 아니냐는 조짐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과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몇 달 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으면 전 정부 탓이 크지 않겠느냐 또 대외 요인이 크지 않겠느냐 현 정부한테 뭐 특별히 나무랄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여론이 클 수 있어요. 근데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이제는. 그래서 전 정부, 그러니까 현 정부도 책임이 있다라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시점이 됐다.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 미사일보다도 더 무섭다, 더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게 내 생활의 부담으로 즉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빅데이터 썸 트렌드로 분석을 해봤더니 23일부터 28일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그 전만 하더라도 수십 건 또는 수백 건에 이제 그쳤던 언급량이 이제 뭐 1,100건, 2,000건 이렇게 늘어나요, 갑자기. 확 늘어나는데 관련된 감성 연관을 보면 부담, 급등하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50대 여성 주부층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 정권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책임을 물어볼 때는 세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원인성, 또 하나는 과정성, 마지막에 대응성인데 원인성과 과정성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 탓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때 2017년에 두이스베이 조사, 자체 조사입니다. 그것도 보더라도 난방비가 부담이 된다는 게 그 60% 가까이 나왔는데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했느냐. 그리고 뭐 LNG, 액화 천연가스가 한 10배 이상 올랐으면 대응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에 있어서 가격 조정을 못하고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뭐 9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 된 거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럼 대응성. 지금 이렇게 생긴 문제 누가 대응할 거냐.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돌아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문제의 해결의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죠. 야, 이게 좀 섣부른 예측일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보면은 가스공사의 적자는 계속 늘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요금을 네. 안 할 수도 없고 예. 그리고 대외 요인 때문에 가스비가 확 내릴 것 같지도 않고 천연가스 원료가 그러면은 내년 겨울에도 만약에 이 난방비 문제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 원인성하고 대응성 이 충돌로 총선에서 이게 쟁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죠. 네. 네. 문재인 전 정권 때문에 난방비 오른 겁니다. 야 무슨 소리야? 현직 대통령이면 너희들이 해결해야지 뭐 이런 네. 거. 그럴 수 근데 있죠. 내년쯤으로 가면은 전 정부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죠. 그렇겠구나. 예, 시점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구조적으로 힘들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과 이해를 구하는 거구나. 예,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요금 폭탄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원을 어느 정도로 올해 내로 해내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게 한번- 이 이슈가 왜 또 크냐면은 여름철엔 또 전기요금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때는 에어컨 사용한 거 지금 난방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임기응변을 할 게 아니라 한 세 가지 차원으로는 짧게 다뤄줘야 돼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우리 김순 평론가 이야기했듯이 지원과 관련된 부분, 당장 요금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대책이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름철에 전기요금도 문제가 되니까 스마트 그리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복합적으로 나와야 돼요. 아, 결국 에너지 정책하고 물가 관련해, 물가 관련. 그러니까요. 내 지갑, 내 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죠. 저 국민들, 유권자분들이.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조사라고 하는데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아랜서치가 27, 28일 1,030명에게 당대표로 누가 적합합니까?
묻는 조사가 나왔는데 안철수 39.8, 김기현 36.5. 첫 역전이네. 요거 어떻게 봐요? 김평론가는? 이 여론조사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선택지에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없습니다. 그럼 결선 투표를 가정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빠졌어요. 선택지에서 아예.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네.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건 뭘 의미하냐면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좀 더 가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역전까지. 그러니까 다자대결 역전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건 이런 거죠. 유승민 의원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사실 유승민 의원 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죠.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네네. 속어법으로 하다 보면 네. 김기현 의원은 뭐 너무 소위 말하는 윤핵관에 가까우니까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 입장에서 제끼고 하다 보면 안철수 의원만 남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원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두 사람의 관계 이런 거는 당원들한테는 중요한 입장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두 사람이 비슷한 정치인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명은 계속해서 중도 얘기를 많이 그 슬로건으로 내왔었고 안철수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 보수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중도하고 개혁 보수는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놓고 보면은 양쪽의 그 표밭이 겹친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일단 뭐 김 양강 구도가 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화 됐는데 시간도 이제 한 달여 남짓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 쪽에 저는 조금 더 공이 넘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쪽으로? 네네. 왜냐하면 그 말은 안철수 의원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철수 의원의 변수가 더 많다. 왜냐하면은 김기현 의원은 지금 대통령 지지층 이른바 윤심 지지층을 계속 결집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을 위해서 최근에는 김장연대 이야기도 잘 안 해. 연포탕. 왜? 그렇죠. 연포탕이죠. 시금치도 담아야 되고 뭐 쭈꾸미도 넣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도 필요하고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도 필요한 여기서 딜레마예요. 뭐냐. 가상 대결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기는 것만으로도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니까 당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당원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나경원 전 의원을 이른바 나유를 지지하는 나경원 유승민이죠. 이 당원들이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투표할 것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얼마나 결집하고 명물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공천을 어떻게 한다. 내가 하면은 왜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떤 도움이 된다.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야 진짜 좀 그렇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윤심, 친윤 이거로 쫙 가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유승민 의원 쪽 표를 땡기려면 또 친윤 넘어가면 안 되고 네. 또 잘못하다 반윤 프레임에 걸리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도리도리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사라진 것이 안철수 의원에게 호재인 동시에 위기다. 그건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에 계속 비윤 이미지를 좀 뒤집어 써왔어요. 그러면서 거부감이 사실 김기현, 나경원 양쪽이 다 거부감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이득을 본 게 있거든요. 뭐 김기현을 이길 자 누굽니까? 그리고 딴 데 가서는 나경원을 이길 자 누굽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완전한 친윤도 아니고 완전한 그렇죠. 비윤도 근데 아니고 나경원 전 의원이 사라지면서 완충지대 또한 사라져버렸다. 바로 김기현 대 안철수가 돼버리는 예, 이런 이제 첨예한 전선으로 본인이 앞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럼 친윤 비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 집안에 예를 들어서 식구들끼리 삐걱삐걱거렸는데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근데 둘째는 부모님하고 상대적으로는 좀 멀지 않았어. 근데 첫째가 집을 나가버리는 순간 둘째의 방은 커지겠지만 공간은 커지겠지만 부모님하고 직접 맞닥뜨려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거죠. 그럼 지금 여론조사 판세로 보면 당선 가능성은 누구로 보세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당선 가능성은 뭐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기현 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안철수 의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누구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제가 칼럼도 썼는데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은 물론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누구에게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나경원 전 의원을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퀴즈. 나경원 전 의원 손잡아. 아니.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아야 되는 인물이 지금 누구예요? 몰라요. 지금 장안의 화제인데 제가 칼럼을 써가지고 누구예요? 누구예요? 김수민 평론가. 누굽니까? 권성동이죠. 권성동의 손을 잡아야 된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장연대니까 결국 남아있는 한들 동안도 윤심 전쟁이에요.
이번 전당대회는 산발 전당대회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론이 비판을 하든 어쨌든 왜냐하면 당원 100%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손을 잡아도 애매해. 그렇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의 손을 잡기도 애매해. 그러면 마치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연결된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권성동 의원과 손을 잡으면 뭐가 확보되죠? 뭐가 확보됩니까? 윤심, 아니 윤심보다도 뭐가 확보됩니까? 김장년대의 균열 뭐 이런 거. 이게 확보되는 거죠. 체리 엄지척 따봉 이게 따봉. 확보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네. 전당대회가 따봉 전당대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장연대에 밀리지 않는 안권연대가 되죠. 선수연대 어때요? 선수연대. 권정동 의원이 움직일까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를 해낼 수 있느냐 안철수 의원의 그 정치력이지. 안철수 의원의 정치력이 이제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 얘기 받아서 지금 판세로 보면 누가 돼요? 저는 여전히 김기현 의원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아랜서치 조사에서는 양자 대결 조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나왔던 그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 의뢰에서는 이제 양자 대결 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좀 이제 뭐 오차 범위 이내 비슷했던 것 같긴 한데 여의치 않은 모습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나경원 전 의원 사태 전에는 양자 대결 경쟁력이 안철수 의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막상 양강 구도 안에 진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좀 빠졌어. 예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예전에는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김기현 나경원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안철수 쪽으로 양자 대결에서는 미뤄졌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다시 고민해야겠네. 예, 데이트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니까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이건 어때요? 배종찬 수장 얘기했던 안철수 의원에게 필요한 건 체리 따봉.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같아요? 아니면 택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훈훈하다 오늘. 그래서 이제 윤심 단일 후보는 없다. 예, 선수 연대가 이뤄지면 권성동 성이군요. 권선동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성수연대. 성수연대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윤심 단일 후보는 없다는 효과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겠죠. 다만 장기적으로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게 윤 대통령에게 쪽에 혹은 친윤계에 과하게 신세를 지는 듯한 그림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로 싸움이라면 김장대로냐 안건대로냐 뭐 성수대로냐 이건데 여기서 이제 사실 핵심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얘기 좀 제가 아니 근데 물어보려고. 실제로는 왜냐하면 지금 구성 비율이 당원의 비율이 이제 직전 전당대회 한 25만에서 지금 85만 90만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까지도 당원 가입을 하면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당원이 이제 3배 정도 늘어나 있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50대, 60대, 70대 이상이 더 많아요. 인구 비례에 비해서. 그리고 당원이 인구 비례에 비해서 이 당원의 구성이 영남 쪽이 많아.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들은 대체로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겠어요?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겠어요? 윤심 변수에 영향을 받는 거겠죠.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당원의 성격.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 기준이 되고 있는 지금의 여론조사와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면 그 여론조사할 때 인구비, 성별비 이거 그렇죠. 이러는데 당원은 우리나라 전체 표준이랑은 그게 인구 구성이나 지역 구성이 완전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더 투표에 적극적이겠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럼 여론조사 지금 종사자께서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론조사 믿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아니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고를 하되 당원의 투표의 성격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비슷하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갑자기? 자, 마케팅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계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통계표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교차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적극 지지층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저는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 결국 38 전당대회는 윤심 전당대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이고 윤심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윤심만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이미 당원 100%로 전당대회 룰 개정할 때 어마어마한 당원들의 반발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었잖아요. 그걸 본다면 여전히 당원들은 생각이 조금은 다를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윤심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 당대표를 누구를 선호한 욕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근데 대신에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해봐야 될 게 현재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이고 이게 당원 구성이랑 같다는 보장은 배종찬 소장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근데
당원들도 일부는 이 여론조사를 봐가면서 우리도 대중성 있는 대표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대중의 호응을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 같은 건가? 일종의? 아, 좀 밴드웨건하고는 달라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전략적 선택을 위한 참고로 여론조사가 거꾸로 당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을 수 그러니까 있다. 이런 거, 야, 민심은 보니까 누구누구를 좀 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도 우리 당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렇죠. 그 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때때로 그런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것들하고 직접적으로 뭐 연관이 없더라도 대중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론조사 하나 볼게요. 예. 한국갤럽이 최종현 학술원이면 아마 예전 SK의 창립자인 그렇죠. 고 네. 최종현 회장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종현 학술원 의뢰로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올해였네.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국민의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그렇죠. 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핵 인식의 죄송합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사실상 핵 무장을 한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특히 젊은 세대가 그래요. 오히려 이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네. 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76.6%가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 네. 저는 이게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다른 메시지를 지금 전파한다고 봐요.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도 강경한 대응과 단호한 대응이 더 강화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해서도 뭐 핵 우산 또는 핵 전략 이 공동 연습 이런 이야기 합동훈련 억제 전략. 합동훈련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핵 억지력에서 핵 공동 대응으로 바뀔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의 네. 인식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물론 뭐 사실 핵무장 뭐 이런 정책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는 네. 절대 없는 없죠, 건데 없죠. 어쨌든 요 여론조사가 용산에게는 용산이 어떤 뭐랄까 이 정책을 펴는데 좀 네. 도움이 되는 건가 이게?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조사는 상황에 따라서 응답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아.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핵무장 여론이 확 내려가거든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20대, 30대 같은 경우도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그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굉장히 환영한 세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선거 때 기준이 될 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선거 때. 근데 이게 기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정당의 어떤 지지층 구성하고는 네. 전혀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 때는 경제적인 사안이 앞서는 거지 아직까지는 안보가 제 1순위는 아니다. 네. 이것을 대통령실이나 네. 핵무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을 띄우고 있는 여건에서 유념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은 분위기 자체가 조금 북한의 안보 위협이 높아지니까 이게 좀 많이 나오는 측면들은 좀 있어. 일단 뭐 여러 가지 보이긴 합니다. 고려사항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의 태도에는 좀 힘이 더 실린다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옛날 얘기 하나 드릴까요? 네. 옛날 사법시험에는 국민윤리가 있었어요. 과목이 2차 시험에 네. 국민윤리 두 문제 나오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불바다를 만들겠다 막 그렇죠, 이런- 그랬죠. 그때 국민윤리 사법시험에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 써라 이게 나왔거든요. 아, 네. 제 기억에 어느 쪽을 쓴 사람이 점수가 많이 나왔게요 그때 제 주변 사람들 체크해 보니까 핵무장? 핵무장을 쓴 사람들이 네. 점수가 많이 나왔어. 그때 시대 분위기가 막 북한에서 불바다 만든다고 야 그렇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독자 핵무장론 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점수가 많이 나왔더라. 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현 진행자 자랑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배수진이었어요. 고맙습니다.